사각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각근에 대한 기능 해부학적인 것을 많이 알아봤고, 이제 사각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있는데,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로 상완신경총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각근과 어, 중사각근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면은 이 신경들의 최종 분지인 이제 요골신경이나 정중신경, 척골신경, 비신경, 회과신경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그 요골신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다고 체크해 두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쇄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클라비클, 그 다음에 첫 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칼렌 근육은 어 안테리어스 칼렌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고, 다음에 안테리어스 칼렌 앞쪽으로는 그 सब스카퓰라 베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सब스카퓰라 아터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안테리어 스칼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드 스칼렌이 요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들은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 앞으로 신경이 이제 페로닉 nerve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서 요 클라비클 요 밑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안테리어 스칼렌, 미드 스칼렌 그 사이로 상완신경총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 앞으로는 페로닉 nerve가 클라비클 아래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칼렌은 첫 번째 갈비뼈에 붙고, 갈비뼈 아래로 सब스카퓰라 베인과 सब스카퓰라 알터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사각근,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이제 미드하고 로우 트렁크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전사각근 하단 쪽에 압통점이 생깁니다. 전사각근 하단부에 압통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늑골과 쇄골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쇄골 아래를 지나는 쇄골 아래를 지나는 신경들이 있겠죠. 이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를 지나는 이 사이로 지나는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들이 이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포착이 됨으로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생기는 그 신경 포착 문제는 이제 견갑하신경과 흉배신경, 그리고 내측 흉근신경과 외측 흉근신경이 주로 포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부학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우선 코드가 있는데 차례대로 라테럴 코드, 포스테리어 코드, 미디알 코드 이렇게 지나갑니다. 미디알 코드에서는 분지하는 게 이제 미디알 팩토럴 널브가 분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테럴 코드에서는 어, 라테랄 팩토럴 널브가 분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로 지나는 이 코드들을 이 코드, 여기 코드에서 분지하는 이런 신경들을 압박하게 돼서 미디알 팩토럴 널브, 그 라테럴 팩토럴 널브를 신경 포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아 코드 여기서 분지하는 거는 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퍼 सब스카퓰라 널브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살짝 로우 सब스카퓰라 널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퍼 सब스카퓰라 널브와 로우 सब스카퓰라 널브를 합쳐서 이제 सब스카퓰라 널브라고 하고요. 요 아래로 지나가는 게 이제 엑실라리 널브입니다. 엑실라리 널브.
요 아래로는 이제 엑실라리 nerve가 지나가게 되고 그 아래로는 이제 요렇게 요 사이로 도자 스카 어 또라코 도자 nerve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어 이 신경들을 모두 포착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미디아 코드, 그다음에 여기가 포스테리어 코드, 그다음에 여기가 라테랄 코드인데요. 미디알 코드에서 분지하는 어, 미디알 팩토랄 nerve가 일단은 포착이 되고, 그다음 라테랄 코드에서 분지하는 라테랄 팩토랄 nerve가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포스테리아 코드로는 총 세 가지 신경이 지나가는데 차례대로 제일 위에 있는 게 수프라 어퍼 सब스카퓰라 nerve, 그다음 아래에 있는 게 로어 सब스카퓰라 nerve. 이 두 가지를 합쳐서 subscapular nerv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도자 스카퓰라 nerve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맞네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자 스카퓰라 nerve가 여기 이쪽으로 지나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엑실라리 nerve가 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신경이 스칼렌, 어, 미드하고 로우 트렁크 신경 부위 하나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퍼 트렁크, 로우 트렁크 이거 하시는 거는 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미드 트렁크와 로우 트렁크가 전사각근과 쇄골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들을 압박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트렁크들이 흥분된 상태면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쇄골이 있으면은 요 아래로 이제 신경들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요 쇄골 하근 같은 경우에도 전사각근 문제가 됐을 때 함께 풀어주면은 그 요골신경이 주로 사각근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요골신경 관련된 증상을 치료할 때 함께 쇄골하근을 풀어주면은 요골신경 관련된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쇄골하근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자면은 뭐 견갑골을 움직였을 때 문제가 있거나 그 어깨 아프신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면은 그 어깨나 목만 하지 마시고 견갑하근도 함께 치료해 주면은 효과적으로 좀 더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사각근에 그 기능적이거나 병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중사각근 주위 지나가는 신경이 중사각근과 이제 마찰과 과흥분된 상태에서 중사각근에서 비이상적인 압력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제 견갑배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견갑배신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C5 신경근에서 상완신경총에서 분지하고 그 중사각근을 뚫고 나와서 견갑거근하고 능형근 운동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견갑 요쪽에 내측연의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게 견갑 배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사각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견갑 배신경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견갑 배신경 포착 증후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장흉신경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C5하고 C7에서 나오는 장흉신경근은 요 중사각근과 전사각근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서 요 쇄골과 어, 견갑근 요 아래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5하고 C6는 중사각근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7은 중사각근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사각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신경을 포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요런 자료들은 전부 다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장용신경은 이렇게 C5부터 C7에서 분지해서 요 아래로 지나가서 이렇게 정거근을 지배해주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용신경이 압박되면은 이제 팔을 들기가 힘들어지고 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겨드랑이하고 옆구리, 가슴이 많이 아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원인으로는 이제 겨드랑이나 이제 늑골 수술하시거나 그 유방 절제하신 분들, 유방암 때문에 유방 절제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주로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유방암 수술하셨고 유방 절제하셨다는 분 계시면은 이렇게 장용신경 함께 봐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용신경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계속 들면은 중사각근 하단과 장용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늑골 골절된 것 같이 그 견갑골 어 요 견갑골 내측면부터 여기 흉부까지 호흡하거나 이게 기침할 때 그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만약에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은 견갑 아니죠 장용신경 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용신경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그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요 안쪽에 요 안쪽으로 내측으로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쪽에 있는 페리어 앵글 쪽에 요 스페리어 앵글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견갑거근하고 함께 감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장용신경 같은 경우에는 슈퍼리어 앵글과 아래에 있는 인페리어 앵글 쪽으로 길게 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견갑거근 같은 경우에 주로 슈퍼리어 앵글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갑골 외전을 할 때 잘 안 될 경우 어, 중사각근을 함께 봐주시면 좋고 어깨 으쓱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만약에 어깨를 으쓱하라고 했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은 함께 중사각근을 보시는 경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함께 어깨를 치료하면서 함께 사각근을 함께 치료해주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각근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은 사각근은 이제 C3부터 C7까지 TP에 있는 안테리어 튜버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갈비뼈에 붙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테리어 스칼렌과 미드 스칼렌을 지나는 상완신경총이 압박이 돼서 상지 쪽에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으니 아무래도 호흡하기 힘드신 분들을 많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 경우 만졌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목을 움직임을 보조해주고 목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케이블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의 안정성 기능을 제공해주면서 목을 숙이고 목을 돌리는 기능을 함께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 첫 번째 갈비뼈와 늑골 사이에서 이제 지나가는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경들이
어, 이러한 사각근이 문제가 돼서 포착 증후군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니죠. 저 포착 증후군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 미디알 펙토럴 널브, 라테랄 펙토럴 널브, सब스카퓰라 널브, 소라코 도젤 널브, 엑실라리 널브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함께 스칼렛 문제가 있음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각근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나 밑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